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닥쳐. 5년이나 지났는데 애가 없으면 네가 문제인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종이.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무정자증. 남편 민수의 진단서였습니다. 5년 동안 불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지영.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지영의 자리를 차지한 내연녀 수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댁은 환호했죠. 과연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보,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신문만 보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당신이나 제대로 다녀. 내가 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매달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시어머니 이 여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죠. 오늘도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아, 또 생리하니?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영은 수치심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아이가 생기나?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 박 회장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아내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체면을 중시하는 박 회장에게도 대를 잇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은 혼자 방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의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은 다 가봤죠.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자궁도 건강하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병원도 가보지 그래. 서울에 유명한 불임 클리닉이 있다던데. 어머니, 지영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5년째 노력만 하고 있네. 옆집 영애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쌍둥이를 낳았다더라. 우리는 뭐야?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교는 지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죠. 아니, 오히려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 갓 지은 밥, 계란말이와 나물 반찬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제대로 해.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이 여사의 독설에 지영은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어머니 편을 들었죠.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나이도 있는데 서두르긴 해야지. 여보, 나도 간절해요. 하지만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지. 시험관이라도 해보든가. 민수의 말에 지영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밤 지영은 인터넷으로 임신 정보를 찾아보며 배란일을 체크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죠. 어느 날 지영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요? 부부가 함께 검사 받으면 더 정확하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궁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대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아버지도 삼형제, 할아버지는 오형제야.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같이 오라고. 됐어. 나는 정상이야. 당신이나 제대로 치료받아.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민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왜 그렇게 검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지영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지영의 배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벌써 5년인데 소식이 없네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된다던데. 시험관도 있고 인공수정도 있다던데 왜 안 하는 거야? 민수 형님도 참 답답하시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친척들의 시선과 말들이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영을 감싸주지 않았죠.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지영이가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네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 말에 친척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고 지영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죠. 마치 모든 게 지영의 잘못인 것처럼. 지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고 낮에는 억지로 웃어야 했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이상한 곳까지 데려가기 시작했죠. 지영아, 내가 소개해주는 점집이라도 가보지 그래? 혹시 우리 집안과 궁합이 안 맞는 건 아닐까? 애군이 있을 수도 있어. 어머님,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맞죠.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야. 애를 낳아야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 여사의 고함에 지영은 결국 점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점쟁이는 뭔가 애군이 있다며 비싼 부적을 팔려 했죠. 300만 원짜리 부적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당연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지영이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민수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병원 봉투 하나가 떨어졌죠. 무심코 펼쳐본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 불가능.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결혼 1년 전이었죠. 민수는 이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모든 책임을 지영에게 돌렸던 거죠.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구박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죠.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거실에서 진단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무정자증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어디서 났어? 내 가방을 뒤진 거야?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요? 왜 거짓말했어요? 왜 나한테만 책임을 돌렸냐고요? 5년이에요, 5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터져나온 울분이었죠.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이건 오해야, 오진일 수도 있어. 오진? 여기 병원 도장도 찍혀 있고 의사 서명도 있는데 오진이라고요? 당신 정말 비겁해요. 민수는 지영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여사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무슨 소리야? 뭘 떠들어대는 거야? 밤중에 동네 창피하게.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민수 씨가 무정자증이래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저한테만. 이 여사는 진단서를 낚아채더니 한번 훑어보고는 갑자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우리 아들을 모함하려고. 요즘은 컴퓨터로 뭐든 조작할 수 있다던데. 어머님, 병원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이게 왜 가짜예요? 닥쳐.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는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정말 악독한 년이네. 이 여사의 논리는 말이 안 됐지만 민수는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죠.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요. 제발. 민수야, 내가 말해봐. 이게 사실이야?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여사가 아들을 돌아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건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시 검사 받아볼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검사 받은 거잖아요.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위조한 거 아니야? 요즘은 프린터로 뭐든 만들 수 있다던데.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 여사의 억지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박 회장도 나타났지만 역시 아내 편을 들었죠. 지영아, 너무 심하구나. 아이 문제로 힘든 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 우리 아들을 모함하다니. 아버님, 저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만.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동네 소문나면 어쩔 거야?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여사는 냉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야, 이혼해라.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데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쫓아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차라리 지영을 버리는 게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뿐이었죠. 협의 이혼도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5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야. 조용히 나가줘. 소문내지 말고. 5년 동안 함께한 부부의 정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만해. 내가 계속 이러면 친정에까지 소문낼 거야.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 민수의 협박에 지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은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것이 없었죠.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 몇 개와 개인 물건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동네 창피해서. 불임 여자 취급받기 싫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집 험담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아서 조용히 살아.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지영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지영은 터벅터벅 걸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돌아온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니? 왜 이 시간에? 엄마 잠시만 쉬러 왔어요. 지영은 차마 이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죠.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거였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친정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가 벌써 새 여자를 만났대. 지영 씨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임신까지 했다더라. 그래서 지영 씨를 내쫓은 거구나. 역시 지영 씨가 문제였나 봐. 새 여자는 바로 임신했잖아.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인 민수가 어떻게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걸까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죠. 분명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혜정이 급히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혜정은 지영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언제나 지영의 편이었죠. 지영아, 들었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혜정아, 민수 씨가 무정자증이야. 내가 진단서도 봤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거지? 뭐? 무정자증? 그럼 그 여자 임신은 가짜거나 다른 남자아이겠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야. 혜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임신한 건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수진이라는 여자는 32살로 민수보다 8살 어렸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비싼 옷과 가방으로 무장한 여자였습니다. 시댁은 수진을 새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구나. 하늘이 도운 거야. 이 여사는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한박웃음을 지었죠. 불과 한 달 전까지 지영을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아들 낳아서 대를 이을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수진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정말 잘 만났구나. 젊고 예쁘고 임신까지 했으니.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는 애써 웃었지만 표정이 어색했죠.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해야 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친정에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불임이라서 쫓겨났대. 5년이나 아이를 못 낳았다니. 새 며느리는 벌써 임신했다니. 역시 지영 씨가 문제였나 봐. 남편 집안에서 구박도 많이 받았대. 불쌍해. 근거 없는 소문들이 지영을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찢어진 진단서를 다시 구할 방법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 다시 찾아왔을 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영아, 내가 수진이란 여자를 조사해봤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뭔가 있었어? 빨리 말해줘. 수진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어. 호스티스였대. 그리고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고. 돈 많은 남자만 골라서 만났다더라. 혜정의 말에 지영은 놀랐습니다. 그런 여자를 시어머니가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대를 이으면 뭐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혜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이 임신 초기인데도 배가 꽤 나왔다는 거야. 보통 3개월까지는 티가 안 나는데 벌써 배가 불렀대. 혜정의 말에 지영은 뭔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수 씨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 다른 남자 아이를. 충분히 가능해. 무정자증이라면서. 수진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민수 씨한테 접근한 거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혜정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민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 했고 수진의 과거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죠. 수진이 시댁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벌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시부모를 공경하는 척했지만 돈만 밝히는 본성을 숨기지 못했죠. 어머님, 아기용품 좀 사야 하는데 카드 좀 주세요. 백화점에 가야 해요. 또, 지난주에도 500만 원 썼잖니. 뭘 또 사려고? 아기한테 좋은 걸 써야죠. 유모차도 최고급으로 사야 하고 아기 옷도 명품으로 준비해야 해요. 우리 아기는 특별하잖아요. 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비싼 화장품, 마사지숍, 에스테틱. 매일 새로운 요구가 이어졌죠. 이 여사도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야. 좀 아껴 써.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머님도 참. 손주 하나 생기는데 이 정도는 써야죠. 다른 집은 며느리한테 더 잘해준대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이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지영은 시댁 돈을 한 푼도 함부로 쓴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집안 살림을 보태곤 했었죠. 민수도 수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월급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죠. 여보, 차를 바꿔야겠어. 임신한 몸으로 이런 차 타기 불편해. 벤츠나 BMW로 바꿔줘. 차가 멀쩡한데 왜? 작년에 산 차잖아.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타는데 창피해서 어떡해? 나도 체면이 있어. 우리 형편에 그런 차는 무리야.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보자. 캐치하긴. 아이 아빠가 이렇게 인색해서 어떡해? 수진의 허영심에 민수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진은 집안일도 하지 않았죠. 임신했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임신했다고 아예 폐인이 된 거야? 이 여사가 불평했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한테 무리시키지 마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는 줄 아는 수진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손주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네 집안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박 회장의 사업이 부진해졌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죠. 민수도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보너스도 삭감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의 씀씀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여보, 또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민수가 고지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쓴 게 뭐가 문제야? 나 임신했단 말이야.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아. 하지만 우리 형편이. 형편? 그럼 왜 결혼했어? 돈도 없으면서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수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죠. 아이를 볼모로 하는 수진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여사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너무 옛날 방식 고집하지 마세요. 꼰대 같아요. 뭐? 내가 꼰대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며느리를 노예 취급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수진의 버릇없는 태도에 이 여사는 분노했지만 손주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 지영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영아, 드디어 찾았어.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뭘? 무슨 증거? 민수 씨 병원 기록. 내 친구가 어렵게 확인해줬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야. 혜정이 내민 서류를 본 지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몰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 민수 씨가 거짓말한 증거야. 지영이 희망에 차서 말했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수진이 정말 임신한 게 맞대.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했어. 그럼 아이 아빠가 민수 씨가 아니라는 거지. 수진이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거야. 두 사람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혜정의 노력으로 수진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졌죠. 수진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중 유부남과 오래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만나던 남자가 있어. 강남에서 사업하는 유부남이래. 박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수진한테 돈을 많이 줬대. 혜정의 말에 지영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유부남 아이를 민수 씨 아이라고 속이는 거야? 맞아. 돈 많은 집안에 들어가려고 계획한 거지. 민수 씨가 무정자증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영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민수도 속고 있는 피해자였으니까요. 비록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이런 식으로 속는 건 안타까웠죠. 한편 수진의 본색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몰래 통화하는 것을 이 여사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 애 낳으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이혼하고 나와서 같이 살자. 이 집 늙은이들 속이는 건 쉬워. 이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이상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우리를 속인다고. 어머니, 무슨 오해신가 봐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불안했죠. 그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해봤니? 정말 우리 아이가 맞니? 그럴 필요 있나요? 애를 가졌는데. 어머니도 손주 생긴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민수의 안일한 태도에 이 여사는 답답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와 이 여사도 따라갔죠.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 주수가 좀 안 맞네요. 차트에 적힌 것과 다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이 말한 것보다 임신 기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됐네요. 초음파로 보면 16주 정도인데 기록은 12주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과 만난 시기를 계산해 보니 맞지 않았죠. 수진과 처음 만난 게 3개월 전인데 아이가 4개월이라니. 선생님, 확실한가요? 초음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주수 차이가 꽤 나네요.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수진을 추궁했습니다. 임신 주수가 안 맞는다는데? 우리 만나기 전에 임신한 거야? 그건 의사가 실수한 거예요. 초음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민수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의심이 커진 민수는 결국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수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 거죠. 수진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확인만 하는 거야. 문제 없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반대해? 검사하다가 아기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해? 위험한 검사야.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수진은 불안해했습니다. 검사를 피할 방법을 찾았지만 민수는 끝까지 고집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혜정이 수진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낸 거였죠. 지영아, 수진의 전 남자를 만났어. 박 사장이라는 유부남이야. 뭐라고 했어? 수진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유부남이라 책임질 수 없었대. 그래서 수진이 다른 남자를 찾았다고. 혜정이 가져온 녹음 파일에는 그 남자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돈 많은 집 남자를 낚았다고 자랑했어요. 무정자증이라 모를 거라고. 완벽한 계획이라면서 웃더라고요. 지영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민수의 상태를 알고 접근한 것이었죠. 아마 병원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 씨네 가족한테 알려야 하나? 지영이 고민하자 혜정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네 가족이 알아야 해. 내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해. 하지만 직접 가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 내가 갈게.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야. 증거 자료를 모두 보낼게. 혜정은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민수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진의 과거, 전 남자친구의 증언, 병원 기록, 녹음 파일까지 모두 담았죠. 편지를 받은 이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박 사장이라는 남자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라. 큰일 났어. 민수는 자료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무정자증인 자신에게 임신한 여자가 나타난 것부터 이상했는데 그게 계획된 사기였다니. 그때 마침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이 여사의 표정을 본 수진은 뭔가 낌새를 챘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표정이야? 수진, 이게 사실이야?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민수가 서류를 내밀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가 이런 거짓말을. 모함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여기 박 사장 연락처도 있는데 지금 전화해 볼까? 이 여사의 추궁에 수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럼 정말 남의 아이란 말이야? 우리를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달았죠. 저도 살고 싶었어요. 가난하게 살기 싫었다고요. 유부남 아이를 혼자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였어? 무정자증인 내 아들을 노린 거야? 이 여사의 절규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언니가 알려줬어요. 민수 씨가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수진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이용당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사기꾼. 우리를 속이다니.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용서? 남의 씨를 우리 집 자식이라고 속인 주제에 수지는 짐을 싸서 쫓겨났습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죠. 재벌가를 속이려던 여자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지영에게 한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요. 민수는 지영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지영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민수가 친정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지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대신 나와 말했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5년 동안 지영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불임이라는 낙인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영이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민수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를 맞은 건 차가운 부모님의 시선이었죠. 내가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지영이를 왜 그렇게 괴롭혔니? 박 회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민수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영이가 불쌍해.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니? 죄 없는 애를 죄인 만들고. 이 여사도 이제야 며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정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시작했죠. 지영아, 내 요리 솜씨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내가 투자할게. 혜정아, 그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 그래도 친구잖아. 같이 하자. 동업자가 되는 거야. 혜정의 격려에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했던 지영은 카페 메뉴를 정성껏 준비했죠. 수제 케이크, 샌드위치, 건강한 브런치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장소는 친정 근처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지영은 직접 인테리어를 꾸미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벽지도 직접 고르고 테이블과 의자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했죠. 오픈 첫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지영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응원차 방문한 거였죠. 지영 씨 힘내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응원할게요. 자주 올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지영은 눈물이 났지만 꼭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영의 정성 가득한 음식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인기였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메뉴도 호평받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정감이 있어요. 매일 올게요. 여기가 우리 동네 맛집이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인정이었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지영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단골 손님도 늘어났죠. 직장인들의 점심 장소로도 인기를 끌었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됐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고 유명 맛집 블로거들도 다녀갔습니다. 잡지에도 소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장님의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역경을 이겨낸 여성 창업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자의 제안에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 위로받았죠. 저도 시댁에서 구박받고 있어요. 아이 문제로 매일 눈치 보며 살아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아픔을 알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죠. 부모님도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 걱정만 끼쳤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우리 지영이가 정말 대견해. 이렇게 잘 이겨낼 줄 알았어. 어머니의 말에 지영은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 지영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정과의 우정도 변함없었습니다. 혜정은 카페 운영을 도우며 든든한 동반자가 됐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2호점도 생각해보는 게 어때?
강남 쪽에도 수요가 많을 것 같아. 벌써?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충분히 준비됐어. 내 능력을 믿어.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혜정의 격려에 지영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였죠.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수수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지영아. 이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이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니?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5년 동안 죄인 취급했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지영의 담담한 말에 이 여사는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진심이었죠.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자신을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직접 내린 거예요. 지영이 내민 커피를 받은 이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몰라봤어. 내가 있을 때 고마운 줄 몰랐어.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카페 사장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영의 말에 이 여사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요?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일 하면서 지내. 수진이 일로 충격이 컸나 봐. 그렇군요.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리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 여사는 가끔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 여사도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갔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끝내 카페에 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영이 잘 지내는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서곤 했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비밀을 지키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대가였죠. 수지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죠. 유부남인 아이 아빠는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반면 지영의 삶은 나날이 빛났습니다. 카페는 번창했고 새로운 꿈도 생겼죠.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혜정아, 우리 카페 수익금 일부로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두 사람은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죠. 매달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과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한때는 불임이라는 낙인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였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자립적인 여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다. 진짜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친구 혜정이 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아이가 없어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지영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를 비추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지영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지영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추천 메뉴는 딸기 케이크예요. 진심 어린 인사에 손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영의 카페는 오늘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죠.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영이 몸소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지영.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도 지영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지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